근데 2016년에 굉장히 감동받은 전율을 느낀 영화가 있어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제이슨 본.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제가 전율을 느낀 게 아니에요. 2016년이었잖아요. 덩케르크 예고편이 나왔어요. 병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고 이 전투기가 기총소사를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강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병사들의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순간 모든 것이 암전이 되잖아요. 저는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을 그 트레일러만큼 잘 표현한 영화 예고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이 덩케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국 총참모부의 비밀 전문하고 독일군 작전명령서 원본을 좀 참조를 했어요. 영국 총참모부 비밀 전문은 캐나다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온 거고요. 독일군 작전명령서 원본은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메릴랜드에 있는 곳에서 가져와서 구성에 좀 참조를 했습니다. 덩케르크 철수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의 사건이죠. 1939년 9월 1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죠. 그리고 1940년 4월 덴마크, 노르웨이를 침략하고 연달아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공격하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왜 스웨덴 공격 안 했지? 너무 강력한 적이어서 공격을 안 한 거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원정군을 편성해서 보냅니다. 가만 보니까 유럽 전체를 다 독일이 먹어버릴 것 같거든. 그래서 프랑스군하고 같이 벨기에 국경에 방어선을 형성을 하죠. 그런데 독일의 선봉에 있던 그 유명한 구데리안 장군이 독일 기갑 분단을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에 깜짝 놀란 영국 원정군 사령관 고트 장군이 5월 16일에 부대를 벨기에 국경 쪽으로 빼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데리안 장군의 기갑 부대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후방에 차단당할 그런 위협을 느낀 거거든요. 근데 이미 구데리안 장군의 부대가 길목을 차단하고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왔는지 영국군이 철수해서 가고 있는데 이미 거기 뒤에 와 있어. 그래서 구데리안 장군의 기갑 분단이 어디까지 오냐면 5월 19일에 섬 지역을 통과해서 5월 20일에는 아라스, 아부비를 연하는 선을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영국 원정군하고 프랑스군이 어떻게 되냐면 작전적 절단이라고 해서 서로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각계격파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영국 원정군은 본토 철수를 검토합니다. 뒤에가 바다잖아요. 여기서 철수를 검토하지 않으면 해안에 몰려서 그야말로 몰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 사정을 잘 몰라 영국 의회는 역습을 지시합니다. 영국 의회 너무 욕할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영국군마저 본토로 철수하면 유럽이 완전히 독일의 손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트 장군이 5월 21일 이게 전차대대, 이게 보병대들 아라스 지역으로 보내요. 그리고 역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전투인지 아세요? 그 유명한 아라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왜 유명하냐면 독일군이 제대로 기습당했어요. 설마 궁지에 몰린 영국 원정군이 역습을 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 정면에 누가 있었냐면 토텐코프, 그 유명한 SS 사단, 독일군 제3기갑사단, 구데리안 장군의 부대 중에서도 정예 중 정예였어요. 그런데 이 정예사단이 구데리안 장군의 일기에 의하면 패닉에 빠졌어요. 배수진을 친 영국 원정군이 전사상자가 50%가 날 때까지 싸웁니다. 반이 전사상자가 생길 때까지 싸운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의 전사상자가 발생하면 무력화된다고 그래요. 못 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10명인 팀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3명이 다쳤어. 그러면 3명을 1명씩만 붙어서 부축한다 그러면은 6명이 전투를 못하죠. 그럼 4명 남죠. 그럼 4명 중에 1명씩은 경계를 하든지 아니면 사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명이 다치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무력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의 전사상자가 날 때까지 영국군이 싸운 거야. 독일군 전사상자 규모가 영국군의 배가 넘습니다. 정말 독일군 깜짝 놀란 거죠. 하지만 공군은 3배, 지상군은 5배 정도가 많았어요. 독일군이. 그러니까 전황은 계속 연합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거죠. 구데리안 장군의 기갑부대 더 속도 내서 더 깊이 들어옵니다. 5월 22일 덩케르크 거기에서 7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 보울룬까지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23일에는 40km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는 곳까지 온 거예요. 5월 24일 아침에 그래서 구데리안 장군이 덩케르크 방면으로 공격할 준비를 해라 준비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상급 사령부인 남부 집단군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는 연합군은 어떻게 돼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항복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섬멸되든지. 프랑스군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고 영국군은 먹을 게 얼마 없어요. 탄약도 얼마 없고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참 이상하죠. 독일군 상부로부터
진격을 멈추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불과 40km 앞인데. 그런데 작전 목적이 하달되지 않았어. 다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덩케르크는 이후에 공군이 담당한다. 띠용. 그러니까 왜 그런 명령이 내려왔는지 알 수 없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후대 연구자들이 추론하기로는 그 공격 중지 명령의 사유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연합군이 아라스 반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50% 전사상자 나기까지 끝까지 싸워가지고 2배 넘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거기서 심리적인 기습을 입고 상처를 입은 거예요. 독일 남부 집단군 사령관이 룬드슈테드 장군이었거든요. 그 수기가 남아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독일군 보병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기갑 사단들이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할까봐 크게 걱정했다. 두 번째 이유, 히틀러의 정신적 불안감과 극도의 예민성. 이거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독일군 총참모장인 프란츠 할더가 일기를 이렇게 남겼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던 5월 17일 윗부는 끔찍할 정도로 예민하다.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참모부가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제동을 건다. 이 윗분이 누굽니까? 히틀러. 5월 18일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히틀러가 심리적인 부담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작전적 판단에 의해서 제대로 내려진 그런 명령이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독일이 지금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늪지대, 플랑드르의 늪지대에 발이 묶인 바로 거기에요. 그게 장기 소모전으로 가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보니까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2012년, 13년에 있었던 워싱턴 미 육군 군사연구소의 연구 결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일군이 전략적 예비를 보유하기 위해서 기갑부대가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괴린이요. 공군 총책임자였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공은 다 세우고 싶어 하고 전투도 굉장히 많이 망쳤죠. 이 괴린 장군이 공군 만능주의자였는데 공군 폭격만으로도 연합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현장에 있던 구데리안을 비롯한 그 육군 지휘관들은 실제 공군의 폭격이 그다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이거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히틀러의 정치적 오판이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경멸하지 않고 탈출할 기회를 주면 나중에 영국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정치적으로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히틀러가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폴란드 공격하고 겁주면은 협상해가지고 독일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쿵쿵쿵 다 무너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도 몰랐고 독일군이 그렇게 유럽을 확 휩쓸 것도 몰라가지고 너무 놀라고 불안하고 막 화도 나고 막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아마 이러한 5가지 이유들이 조금씩 다 작용을 했겠죠. 자, 이쯤 되면 답이 나옵니다. 덩케르크 철수작전의 결정적인 하루는 독일군 진격 중지 명령이 떨어진 1940년 5월 24일이었던 거예요. 그 5월 24일이 연합군이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해준 겁니다. 이제 연합군은 철수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940년 5월 26일 개시되어서 6월 4일까지 실시된 다이나모 작전입니다. 영화 덩케르크의 주요 장면들이 바로 이 기간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구데리안 장군이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공격하려고 부대를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또 공격 중지 명령이 떨어지네. 그래서 구데리안 장군이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영국으로부터 온 크고 작은 배들이 부대를 싣고 떠나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야만 했다. 연합군은 5월 26일, 27일 이틀 동안만 28,000여 명을 철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6월 4일까지 도합 33만 8천 명을 본토로 불러들입니다. 무사 구출을 한 것이죠. 독일군은 나중에 이제 깨달아서 이거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공격해 그래갖고 5월 28일에 공격을 해요. 근데 그때 가서 공격하면 뭐합니까? 다 떠났는데 구데리안 장군이 또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때는 모든 것이 이미 늦었노라. 우리가 철수작전을 왜 위대한 작전이라고 하냐면 철수작전은 군기와 사기가 모두 바닥에 떨어지고 명령과 복종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대원들을 이끌고 본토로 돌아가는 그것은 평소에 충분한 훈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는 어떤 리더십의 질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덩케르크 작전이 철수한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사에 몇 안 되는 위대한 작전으로 일컬어지는 이유인 겁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뒤늦게라도 영국이 힘을 발휘해서 미국과 함께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덩케르크에서 수십만 명을 영국 본토로 철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덩케르크 철수작전의 결정적인 하루는 다이나모 작전을 통해서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5월 24일의 진격 중지 명령이 결정적인 순간을 제공한 것이죠.